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현실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책 한 권이 정말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요. 네빌 고다드의 리액트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똑같은 일상의 반복, 똑같은 문제들, 똑같은 스트레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역시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라고 체념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도 안 되고 연봉도 제자리 걸음이고 인간관계도 늘 복잡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책을 만났는데 정말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왜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부 반응의 완벽한 거울이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난한 건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승진을 못하는 건 상사가 저를 싫어하기 때문이고 인간관계가 복잡한 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네빌은 이런 생각 자체가 함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외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그 상황을 지속시키거나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직장에서 정말 힘든 상황을 겪었어요. 새로운 팀장이 저를 계속 무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은 왜 저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매일 출근하면서 오늘도 또 무시당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고 팀장과 마주칠 때마다 움츠러들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그 팀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곤 했죠.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 우리 팀장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가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 화를 내고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는 한 그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내면의 반응이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현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런 반응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도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심지어 후배들도 제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때서야 네빌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무시당하는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주는 저에게 그런 경험을 계속 가져다 준 거였어요. 제가 먼저 반응을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시도해봤어요. 팀장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분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화가 날 때도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팀장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던 분이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에 저를 포함시키더라고요. 네빌이 말하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상황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외부 세계를 바꾸려면 먼저 내면의 반응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제 삶에서 수없이 확인한 원리예요. 네빌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상상력이야말로 현실을 창조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그냥 백일몽이나 허황된 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감정을 동반한 상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팀에서 저보다 경력이 많은 선배가 있었고 당연히 그분이 가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 책에서 배운 방법을 써봤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그 해외 출장지에 있는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 호텔에 체크인하는 장면, 현지 직원들과 미팅하는 장면까지. 그냥 상상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노력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 기내식의 냄새, 도착지 공항의 소음까지도 세세하게 상상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서 느끼는 이불의 촉감,
샤워할 때 따뜻한 물줄기의 감촉,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을 때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까지 모든 걸 실제처럼 느끼려고 했죠. 더 중요한 건 그때의 감정이었어요.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는 뿌듯함,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설렘, 그리고 회사에서 저를 인정받았다는 자부심까지 이런 모든 감정들을 매일 밤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선배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장을 못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가게 됐죠.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비슷한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는데 당시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큰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 풍경, 베란다에서 마시는 커피의 맛,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까지, 심지어 그 아파트 주소로 택배를 받는 상상까지 했어요. 서울시 몇 구 몇 동 몇 호라고 정확한 주소까지 외우면서요. 이런 상상을 1년 넘게 계속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성과금을 받게 됐고 마침 그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대출 조건까지 좋게 나와서 결국 그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내빌은 이렇게 설명해요. 상상력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실제 힘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것을 진짜 현실인 것처럼 느낄 때 우주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자가 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라도 그 현실을 완전히 살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핵심은 느낌의 힘입니다. 네빌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머리로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여전히 그래도 안 될 거야 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이걸 깨달은 계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직을 준비할 때였는데 매일 좋은 회사에 들어갈 거야 라고 되뇌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나이에 이직이 쉽겠어 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력서를 쓰다가 막히면 역시 내 경력으로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었고 면접 전날 밤에는 내일 또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잠을 못 잤어요. 머리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몸과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불안해했거든요. 면접장에 들어갈 때도 어깨가 움츠러들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당연히 결과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방법을 써봤어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느낌을 바꾸려고 노력한 거죠. 이미 원하는 회사에 합격해서 첫 출근하는 날의 기분을 상상했어요. 새로운 동료들과 인사하는 설렘,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냈다는 성취감까지.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어요.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합격한 것처럼 느끼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샤워할 때,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느낌을 불러오려고 노력했죠. 며칠이 지나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생각 대신에 어떤 회사가 나를 선택할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면접장에 들어갈 때도 당당했고 면접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원하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면접관 중 한 분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매우 자신감 있게 안정적으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깨달은 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이 있으면 그게 몸짓과 목소리, 표정에 다 드러나거든요.
네빌이 강조하는 건 우리의 잠재의식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느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느낌이 긍정적이면 생각이 좀 부정적이어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제가 몸무게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항상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차피 또 실패할 거야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 대신에 나는 이미 건강하고 날씬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부분에 집중하면서 나는 매력적이야 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걸 먹으면 살찔 텐데 라는 죄책감 대신에 내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나머진 자연스럽게 배출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운동할 때도 살을 빼기 위해서 해야 해 라는 의무감 대신에 운동하는 내가 멋져 라는 즐거움을 느끼려고 했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예전처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었고 무엇보다 그 과정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건강한 사람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번째로 네빌은 지금 이 순간의 반응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간 좋아질 거야,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때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빌은 이런 생각 자체가 현재의 상황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해요. 제가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 있어요. 회사에서 매번 야근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급한 일이 생기고 또 이것만 끝나면 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패턴이 몇 년 동안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나중에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지금의 바쁜 상황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왜냐면 제 잠재의식이 나는 항상 바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꿨어요. 나중에 여유로워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충분히 여유롭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바빠도 중간중간에 잠시 숨을 고르면서 나는 지금 충분히 평온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서 일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항상 급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계획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거든요. 또 다른 예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다음 달에는 좀 여유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서 결국 다음 달도 빠듯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적용해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다음 달에 여유로워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충분히 풍요롭다라는 마음으로 돈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출할 때도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항상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업 기회가 생긴다든지 보너스를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발견된다든지요. 네빌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느낌과 반응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 미래에 어울리는 느낌과 반응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관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상황이 바뀌면 자신의 기분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네빌은 그 반대라고 말해요. 우리가 먼저 기분을 바꾸면 외부 상황이 따라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빌의 가장 혁신적인 통찰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두자인 나도 이미 존재하고 성공한 나도 이미 존재하고 행복한 나도 이미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네빌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거더라고요. 우주에는 무수한 평행 현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떤 현실을 경험할지는 우리의 의식 상태, 즉 우리의 반응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성공한 사업가인 현실, 제가 세계를 여행하는 자유인인 현실, 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현실이 모두 존재해요. 문제는 제가 어떤 현실의 주파수를 맞출 것이냐는 거죠. 이걸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건강 문제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원리를 적용해 봤어요.
건강한 내가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건강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려고 했어요.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 그리고 감사함까지. 심지어 그날 입고 있을 옷의 촉감이나 사무실의 냄새까지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상할 때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렇게 됐어 라는 느낌으로 상상해야 해요. 시제가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기법, 감정 상태 바꾸기.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평소라면 짜증나 라고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이 시간을 나만의 휴식 시간으로 활용해 보자 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가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도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상황들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기법, 정체성 바꾸기.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상상해보고 그 느낌을 지금 당장 경험해보세요. 이게 네빌이 가장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상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보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언젠가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의 기분으로 살아보니 실제로도 성공에 가까워지더라고요. 네 번째 기법, 감사하기.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감사해보세요. 언젠가 얻게 되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요. 이게 처음에는 이상해요. 아직 없는 걸 어떻게 감사하냐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네빌의 관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해요. 다섯 번째 기법, 내적 대화 바꾸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을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내적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 역시 난 안 돼. 돈이 부족해. 이런 식의 대화들 말이에요. 이런 내적 대화들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 로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 현실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네빌의 방법을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겪어본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결과에만 집착하기. 많은 분들이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계속 생각해요. 상상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부터 아직 안 바뀌었네 라고 실망하시는 거죠.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요. 네빌의 방법에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해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요. 두 번째 실수,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상상할 때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흐릿하게 상상되면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나? 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디테일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완벽한 그림보다는 진짜 같은 느낌이 더 중요해요. 설령 상상이 흐릿해도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생생하다면 충분해요. 세 번째 실수, 의심하면서 하기. 한편으론 상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이게 정말 될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의심은 상상의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처음에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실천하다 보면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확신이 생겨요. 네 번째 실수, 남과 비교하기.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왜 나는 안 될까라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나만의 속도로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남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안의 변화에 집중하세요.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빌은 상상력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의미해매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상상력이야말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이라는 거죠. 이걸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네빌은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착각이라고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경험할 의식 상태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네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의식의 상태예요.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는 의식 상태에 있으면 가난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야 라는 의식 상태에 있으면 풍요로운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의식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상상과 느낌을 통해서라는 거죠. 이 원리들을 실천하면서 제가 경험한 변화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인간관계였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움츠러들고 자신 있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반응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무시당했을 법한 의견도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몇 년 전에 만성 피로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야 라는 상상을 계속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느낌, 하루 종일 활기찬 느낌, 저녁에도 피곤하지 않은 느낌을 매일 경험했어요. 몇 달 후에 정말로 피로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고 하루 종일 활동해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장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월급날이 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한숨을 쉬어곤 했어요. 그런데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생겼고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잘 됐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도 받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 라는 생각 대신에 필요한 만큼은 항상 있어 라는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됐어요. 네빌 고다드의 리액트는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내면의 반응만 바꾸면 외부 세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반응이 현실을 만든다. 둘째, 상상력이 현실이 된다. 셋째, 느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다섯째,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기적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들이었어요.
마치 원래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났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항상 마음이 어수선했는데 이제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인생의 창조자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가끔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의식하고 다시 바꿔나가요. 이 과정에서 깨달은 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반응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면의 변화가 외부 현실의 변화로 이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궁금해요. 또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빌의 말처럼 당신의 상상력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창조의 힘을 믿고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가능한 현실이에요. 단지 그것을 경험할 의식 상태로 이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우리 모두에겐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런 자기계발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과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